저희도 치과사고 맨날 마취를 하고 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려운 곳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 트라우마, 이게 이제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공포증이 있다고 해서 치과 치료를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치료가 네. 아프다, 공포스럽다, 아파 죽을 뻔했다,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맞아요. 들어서 신경치료 하다가 계속 쑤셔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쵸, 너무 아팠다,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치과는 그 마취가 잘 된 상태에서는 아프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한 마취가 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한번 당하신 분들은 이제 신경치료가 뭔가 송곳으로 내 뼈를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치과 치료가 아플 수는 있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짓말인데 심도 있는 마취를 얻어낼 수 있는 치과사를 만난다고 하면 치료 중간에는 안 아파요. 근데 이제 마취가 풀린 다음에는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마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마취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테크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늘이 피부를 관통해서 들어갈 때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죠. 가글 마취를 한다던가 도포 마취를 한다던가 그런 잇몸의 표면을 갖다가 마취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주사 바늘이 얇을수록 실은 덜 아프거든요. 너무 두꺼운 주사 마취 바늘로 찔러대면은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해요. 마취액 같은 경우에도 차가운 상태에서 주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체온은 36도, 37도 안팎이 되는데 이제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은 액이 확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때 또 통증을 그래서 뭔가 스며드는 느낌이 자연스러운 온도가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실은 이제 마취액을 갖다가 워머,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취액을 만약에 따뜻하게 했다 그러면은 주입을 천천히 할수록 실은 덜 아프거든요.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은 개원하기 전에는 뭐 그냥 제가 최대한 천천히 주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속으로 숫자를 세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세면서 넣기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무통 마취 기계를 써요.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환자는 천천히 마취액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마취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받을 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죠. 치과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느냐, 또 치아의 어느 부위를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이제 마취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치과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마취 방법이 블락 마취 그리고 이제 침윤 마취 이 두 개를 쓰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블락 마취는 보통 이제 하악 대구치나 이제 뭔가 마취가 잘 안 되는 부위, 우리가 이제 위 턱뼈에 비해서 아래 턱뼈가 굉장히 딱딱한 뼈이기 때문에 옆에 마취액을 흘려놓으면 위에 턱 같은 경우에는 마취액이 주변으로 쫙 퍼지면서 쉽게 잘 퍼집니다. 마취가 그렇죠. 좀 더 잘 되죠. 마취가 잘 되죠. 그러니까 옆에다 흘려만 놔도 마취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제 상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침윤 마취라고 그쵸. 합니다. 스며들게끔 해서. 아래 턱뼈에 있는 치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달 마취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래에 분포하는 그 신경에 그 위에 가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신경 줄기를 마취를 하는 그게 이제 블락 마취인 거예요. 그게 마취가 안 되면 특수 테크닉이 들어가야 돼요. 특수 테크닉. 특수 테크닉. 여기서 노하우 보게 됩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실은 치아에는 이게 신경이 다 뼈 속으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신경 가지가 들어오는 그 안에 뼈 속에다가 마취를 하는 거예요. 골래 마취라 그래서 실제 뼈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마취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가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뼈를 뚫는다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골래 마취는 잘 하지는 않고 이제 치아 주변에 인대, 치주인대 마취가 있고 치수 치료, 신경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근관 내에 마취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혼합해서 써서 환자가 아프다면은 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을 하고 추가적인 마취를 통해서 심도 있는 마취를 얻어야지만이 치과사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환자도 이제 트라우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로 가면 마취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는 아프다 그러면 이제 스탑하고 저는 이제 추가적인 테크닉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마취를 하는 편이고 정 안 되면 아프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골래 마취를 하거나 치수 마취, 치수 내부에 마취를 하는 게 아프기는 한데 치료받는 내내 아픈 것보다 그 한 번 아픈 걸 참는 게 낫잖아요.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텝으로 이제 3-4번을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마취가 도달됐을 때 충분히 많은 술식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이제 불편감을 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 에피네프린, 예를 들어 네. 저희가 이제 마취액 중에는 출혈이 덜 되게 하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이 꼭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네. 쓰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마취제가 그렇죠, 있어요. 마취액들이. 그리고 뭐 임산부들은 마취를 해도 괜찮나 하는데 맞아요, 많이 물어보시죠. 네, 근데 이제 뭐 FDA에서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마취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 리도카인을 써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임신 중기 때 정도의 치과 치료를 많이들 하는데 이제 그때 리도카인을 써도 충분하고 만약에 리도카인 마취제로 했는데 잘 마취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마취, 요즘 뭐 아티카인이 이제 좀 더 비싸긴 한데 이제 그거를 쓰면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마취제 종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과가 어쨌든 아픈 곳이잖아요. 치과 치료를 받기 그쵸. 전도 그렇고 받은 후도 그렇고 아픈데 이제 진통제를 먹는 데에 오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플 때 진통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증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진통제를 먹고요. 그러니까 술점 복용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생각보다. 진통제를 만약에 내가 통증이 아픈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술 전에 하나 먹고 술 후에도 먹고 그러면 효과가 더 좋다고 그렇죠. 논문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주사도 못 맞고 맞아요. 무슨 연고도 나는 너무 힘들고 그냥 치과 자체 나는 그냥 자면서 하고 싶어요. 요즘엔 또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요즘 유행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치과학의 트렌드인가요? 광고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수면 임플란트.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극복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맞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이 일단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수면제. 그냥 먹는 약으로? 그렇죠. 네. 먹는 약으로 수면제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전에 먹게 되면 원래는 이제 할시온이라고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입이 안 돼서 이제 우리 국산 약 중에서 졸민정 이런 거를 갖다 처방을 미리 한 알에서 2알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전에 먹게 되면 환자가 몽롱한 상태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거죠. 미다졸람이나 이런 근육으로 쏘는 주사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혈관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미다졸람 계통, 네. 벤조다이아 계통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조금 낮추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취과 닥터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당이 꽤 비싼데 환자들이 그 일당을 감당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예 그냥 프로포폴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개의 치아의 치료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전신 마취를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혓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혀가 이제 입천장으로 올라와서 덮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벌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 깊숙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들을 찾으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경치료나 일반 치과 치료를 할 때 이런 수면 마취를 매번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수면 마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꺼번에 많은 치아에 대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치료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일반 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증 컨트롤을 할 때 있어서 신경치료를 한 번에 다 무조건 끝낸다? 그거는 이제 신경치료 성공률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약제를 투입해 놓는 기간도 필요하고 30분 치료하는데 매번 수면 마취를 한다? 매번 전신 마취를 한다?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마취를 잘 하시는 선생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공포스러우시면 수면제를 좀 미리 먹고 대체는 이제 수면제를 먹거나 이런 수면 마취를 하게 될 때는 혼자 치과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운전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보호자분이 그렇죠. 동반을 해서. 보호자 동반을 해서 항상 이게 혼자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보호자랑 같이 동행해서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시도를 하시는 거고 혼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 갈게요 가면서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조심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